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규 철학TV 제127강은 과거 시험에 3번이나 낙방한 조선의 석학, 퇴계 이황 선생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황 선생이 이제 동상이 있고, 우리나라 그 1,000원짜리 지폐에 초상화가 들어가 있죠. 이황의 이제 모친, 어머니의 교육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벼슬에 나아갔지만 여러 번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 서원 임금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아서 세운 소수서원 그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봉 기대승과 나누었던 사단 칠정론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고봉이 세운 고봉을 이제 추모하는 월봉소원의 모습입니다. 먼저 그 이황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퇴계 이황은 조선 정기 성균관 대사성, 대제학, 직영현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였습니다. 호는 퇴계죠. 오늘날 경북 안동시 도산면 온해리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좌찬성 이식이었고 칠남 일녀 중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원래 그 부인인 의성 김씨와 사별한 후에 춘천 박씨와 재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퇴계 이황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전처 사이에서는 이나 밀려가 태어났고 퇴계의 그 생모인 춘천 박씨 사이에서 오남이 태어났는데 그 가운데서도 막내였다는 얘기죠. 아버지 이식이 40살 때 진사시에 합격할 때 이해 어머니가 공자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이황을 낳았다고 그래서 이 대문 이름을 성린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생후 7개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생모인 박씨의 훈도를 받고 자랐는데요. 모친의 가르침은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부의 자식들에 대해 가정교육이 부족하여 버릇이 없다고 비난하는 법이니 너희들은 남보다 100배 이상 노력해서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율곡 이에게 신사임당이 있었다면 퇴계 이황에게는 춘천 박씨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여기는 이제 율곡 이와 신사임당 모습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성린문은 경북 민속문화재 제60의 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퇴계 이황의 수제자인 학봉 김성일이 이런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김성일은 어떤 인물일까요? 당시 선조 시절에는 외나라, 일본에 통신사절단을 보내곤 했는데 이때 통신사 황윤길과 부사 김성일이 이곳을 다녀와서 이게 이제 일본에서 있었던 조선 통신사 행렬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인이자 황희정승의 5대 손이었던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반드시 조선을 침략해 올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동인이었던 김성일은 퇴계 이황의 그 제자였죠. 그는 결단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반된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선조는 김성일의 벼슬을 올려주고 점차 나라의 광비, 국방을 갖다 이제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결국에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그 치욕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그 통신사 행렬이고 여기는 두 사람의 동인과 서인이 서로 다른 복을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다시 퇴계로 돌아와서 이황의 성장기를 볼 건데 사실은 퇴계 이황은 대대로 물려오는 재산이 있었던 덕분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살 때부터 천장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그 이황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나서 문 밖에서 전날 배운 것을 외워본 다음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8살 때 중형, 둘째 형
이징이 칼에 손을 베인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보고 이황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희한해서 어머니가 손을 베인 것 형은 울지 않는데 내가 어째서 그렇게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황 대답이 저렇게 피가 나는데 어찌 아프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12살 때는 숙부 이후로부터 논어를 배웠는데요. 논어. 이후의 모습입니다. 이 이후라는 사람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학자이자 문신이었죠. 네, 중종 반정의 가다방 공로로 전국공신 8등에 녹훈됐고 우부 승지로 승진했으며 황저 참판, 오늘날 차관이죠. 강원도 관찰사, 오늘날 도지사에 해당하는데 이런 벼슬들을 역임을 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퇴계 이황 집안이 다 학자 출신들이 많아요. 이황은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벽을 바라보고 앉아 책을 읽거나 사색에 잠겼는데 집에는 많은 장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큰 부인,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이제 책은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이제 보내주었던 거죠. 그러나 이 책 속에 묻혀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중종 반정, 연산구를 몰아내고 중종을 세운 그 일을 지금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태계의 아버지는 나는 밥 먹을 때도 책이요, 잠잘 때도 책이요, 어느 때나 책을 품에서 뗀 일이 없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거라. 그런 이제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황은 18살에 지은 시 야당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황의 글 중에 하나입니다. 20살을 전후해서는 침식, 먹고 자는 것을 잊어가면서 학문에 매진한 결과 소화불량증에 걸려서 평생 고기만 먹으면 체하는 버릇이 있어서 야채를 즐겼다고 합니다. 어, 이황은 24살 때 과거에 응시했는데 이런 식으로 세 차례나 연거푸 낙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에는 진사시에 수석으로 합격했고 생원시에는 차석으로 합격했는데 이때 이제 본처가 죽게 됩니다. 어머니의 소원에 따라 성균관에 입학을 해서 이제 진사 회시에 급제했는데 30살에 재혼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생원 진사란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생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경 4세에 문제 합격한 사람을 가리키고 진사는 시 후에 합격한 사람을 말합니다. 시를 짓고 읽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원이나 진사는 모두 낮은 관직에 취직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성균관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과라고 하죠. 문과에 응시해서 큰 벼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던 거죠. 이황은 1534년 34살 무렵에 문과에 급제해서 승무는 부정자라고 하는 종육품 벼슬로 나아갑니다. 이때 기말로라고 하는 이 권세가가 자기하고 같은 동양인이라고 해서 태계를 불렀다고 합니다. 왜 동양인이냐? 이제 고향이 같다는 뜻인데 기말로의 토지가 퇴계의 전천이 허씨의 고향인 영천군에 있었다고 해서 참 희한한 인연을 찾아서 이제 관계를 맺고자 했으나 퇴계가 찾아가지 않아서 기말로의 미움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있고 1537년에 모친상을 당해서 고향에서 3년간 복상을 입고 모친을 애도했다는 거죠. 39살에는 임금님으로부터 사가 독서의 은택을 받았는데 사가 독서라고 하는 것은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문을 진적시키기 위해서 젊은 문신들에게 휴가를 주어서 독서에 정념하게 한다. 오늘날 말하면 무슨 안식년 제도나 될까요? 여기는 이제 독서 당터라고 해서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그런 그 기념비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왕은 여러 번 벼슬에서 사퇴했는데요. 이제 그 내용입니다. 중종 말년인 1543년 성균관 대사성은 오늘날 이제 서울대학 총장쯤 되겠죠. 대사성에 취임했으나 성묘를 핑계 삼아 귀향, 고향으로 돌아오고 말았으며
을사사화라고 하는 그러한 난리가 몰아친 후에는 병약함, 몸이 약하다는 구실로 모든 관직을 사퇴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이왕은 한국문 연구에만 뜻을 두었던 사람인데 집이 가난한 데다 어머니와 청에 강력한 공고도 있고 해서 과거 영세에서 벼슬이 나왔던 건데 나중에 이제 이것이 잘못됐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후회를 하게 됩니다. 1546년에는 고향인 낙동강 상류 토계에 양지남을 얽어서 독서에 전념했는데 이게 이제 낙동강 그 유역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토계라고 하는 지명을 퇴계라고 바꾸어서 자기의 벼로 아우로 말해 호로 삼았다는 건데요. 퇴계라고 하는 말은 태거개상의 줄임말로서 물러나서 신에 의해 머물다 이런 뜻입니다. 그 후로 계속 출사, 벼슬이 나아갈 것을 권유받았지만 외직, 말하자면 그 한양이 아닌 지방으로 그런 벼슬을 이제 원해서 48살에 충청도 단양 군수가 됩니다. 그러나 형이 충청감사 도지사격이죠.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자 상피제 같은 형제가 한 곳에 이렇게 벼슬을 하는 걸 피한다는 거죠. 상피제에 따라서 경상도 풍기군수 오늘날 경북 영주 이쪽으로 벼슬을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49살에는 병을 핑계로 해서 경상도 감사에게 사직원을 3개월 동안 3번이나 올렸음에도 해답이 없자 고향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50살 때는 허락 없이 직책을 버렸다 하여 감사로부터 2계급 강등을 받았지만 이런 일에는 개의치 않고 퇴계의 서쪽 양지 바른 곳에 한사함을 지어서 은둔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퇴계의 그 개인적인 정세에도 맞았거니와 당시 사화라고 하는 유혈 사태가 계속되었던 당시 정치 환경, 사회 환경과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소수서원은 풍기군수로 이제 퇴계가 재임 중에 최초의 사액서원입니다. 임금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서원으로서 이건 이제 소수서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서원이 설립됨으로써 살인파가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퇴계는 형문관 부지학과 공조 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했고 60세 때는 도산서당을 건립해서 7년 동안 여기서 책을 읽고 책을 쓰는 가하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수서원이라고 해서 영주시에 자리하고 있고 아래는 한섬이라고 해서 한섬이라고 하는 뜻은 세상을 벗어나 산중에서 가난하게 거처한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사모한다 무슨 뜻일까요? 명종임금은 이황에게 여러 차례 출사를 종용했으나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초현부지탄이라고 하는 시를 지었는데요. 초현부지탄이란 말은 어진이를 불렀으나 오지 않는 것을 한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는 몰래 화공, 오늘날 화가를 도산에 보내서 그 풍경을 그리게 하고 여기에다 글과 그림을 넣어서 병풍을 만든 다음에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바라보며 퇴계 이황을 흠모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종이 이제 직접 친정 임금이 올라서 정치를 담당하게 되자 이황을 자헌대부 공조판서 대제학이라고 하는 현직 아주 높은 벼슬이죠. 오늘날의 장관급이니까요. 여기에 임명하면서 자주 초빙했지만 끝내 이황은 고사하고 말았습니다. 명종이 죽고 선조가 즉위하자 이황을 다시 예주판사에 임명했으나 신병, 몸에 병이 있다는 것을 핑계로 이때는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68세의 대제학, 지경연이라고 하는 벼슬은 임금에게 강연하는 경연청에 있어서 이제 우두머리에 해당합니다. 정의품이니까 상당히 높죠. 지경언을 맡아서 선조에게 무진 육조서를 올렸는데 임금은 이것을 청고에 겪은 당금의 근무, 말하자면
급하게 아주 필요한 좋은 글이라 이렇게 여기고 한순간도 잊지 않을 것을 맹세로서 약속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태계 이황은 선조에게 유학의 경전들을 강의했으며 그러다가 노안을 핑계로 해서 여러 차례 사직을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필생의 심혈을 기울여서 성악 10도를 저술해서 어린 선조에게 바쳤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나온 무진 육조서가 뭘까요? 어진 정치를 펴고 선왕의 뜻을 충실히 계승하라. 이게 선조고 이제 태계 이황인데요. 참소와 이간을 막아라. 당시에 선조 왕 임금과 대비전 사이에서 어떤 분란이 좀 일어날 조짐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렇게 이간질하는 사람들을 말을 막 듣지 마라. 학문을 돈독히 하여 정치의 근본을 확립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쭉 결국에 이제 임금의 수용과 반성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성악 10도는 제1도에서 제5도까지는 천도의 기본을 둔 곳으로 하늘의 도리죠. 그 공간은 인륜을 밝히고 덕업을 이룩하도록 노력하는 데 있다. 6도에서 10도까지는 심성의 근원을 둔 곳으로 그 요령은 일상생활에서 힘써야 할 공경하고 두려운 마음을 높이는 데 있다. 그래서 이게 성악 10도인데 오늘날 규장각 도서로 이렇게 소장되어 있습니다. 귀향,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뜻인데요. 69세가 된 태계 이황은 이주 판세에 임명이 되었으나 사양하고 고향에 돌아갈 것을 간청해서 겨우 허락을 받아냅니다. 결국 태계 이황의 만년 관직 생활은 문서상으로 임명받고 문서상으로 사퇴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52세에서 70세까지 18년 동안 50회의 사퇴서를 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와중에도 정3품 이상의 벼슬은 실제로 받아들인 적이 거의 없는데 그것은 어머니, 모친이 살아생전에 중앙의 고관 벼슬은 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한 까닭이라고 합니다. 아마 사화에 휘말려서 정변에 휘말려서 몸이 상할 것을 걱정한 어머니의 당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0세 무렵에는 학자의 최고 영예인 양관 대제학, 양관이 대제학이라고 이제 하지요. 홍문관과 성균관 이렇게 그 우두머리죠. 이걸 두 개를 한꺼번에 벼슬을 받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럼에도 선조의 권유를 뿌리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서울 뚝섬이죠. 뚝섬 오늘날의 모습인데요. 노들섬이 있고 뚝섬에서 배를 기다리고 있을 때 수백 명의 후배와 제자들이 나와서 눈물로 이별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왕이 학문하는 자세를 보면 어떤 조건이나 권위, 편견을 두지 않았으며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불교와 양명학은 끝까지 이단이자 화로 간주해서 임금에서부터 동료, 학자들에게까지 불교를 배척하고 양명학도 배척할 것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경물 취지에 대해서도 주자죠. 이 사람은 죽도록 공부하면서 깨우치자는 뜻이고 왕수인, 왕양명이죠. 이 사람은 자신을 믿고 일단 실천하자. 마음, 여기는 이제 궁리를 중시했고 여기는 마음을 중시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이 두 가지를 다 배척했다는 거죠. 이황의 이 이론론은 사회윤리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는데 예를 들면은 군주와 신하가 있기 전에 이미 군신의 이치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봉건적 윤리 규범을 거부할 수 없는 천리로 만들어버린 그런 그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당 칠정론인데요. 이황은 나이나 경력을 말하기 대신에 학문적인 내용만으로 이렇게 기대승과의 토론을 이어갔는데 당시 퇴계는 대사성, 정상품까지 지낸 59살의 노대가였고 고봉 기대승은 이제 막 과거에 급제한 33살의 소장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퇴계는
고봉의 이론을 갖다가 퇴계는 고봉의 이론을 갖다 신중히 검토해서 자기의 잘못을 발견할 때마다 주저없이 바꿔나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황이 말하는 주리로는 뭘까요? 이야말로 천지 만물을 생성하고 또 주지하는 본원인데 사단은 이가 일으킨 것이고 칠정은 기가 일으킨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기대승은 사단 역시 기에 의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칠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가 있고 지금 이제 본연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기라고 하는 것은 기질지성이라 이것이 근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원리라면은 이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현상들 이걸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8년여에 걸친 이 논쟁을 통해서 퇴계 이황은 사단은 이가 일으켜 기가 그것을 탄 것이요. 실정은 기가 일으켜 이가 그것을 탄 것이라로 이렇게 입장을 정리합니다. 어쨌거나 이 논쟁으로 말미암아 이황의 사상은 상당한 체계를 갖추게 되고 나아가 조선의 성리학 자체가 한 차원 높아졌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이황과 기대승이죠. 여기 보시면 사단은 이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뭐 명자의 사단설에 나오지 않습니까? 칠정은 희로애락, 애오욕 이렇게 흔히 말을 합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황은 이 시기에 칠남 일녀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났으며 생모 춘천 박씨의 엄격한 훈도를 받고 자랐으며 24살 때 과거에 응시했으나 세 차례 연거푸 낙방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문과에 급제해서 벼슬사를 시작했으며 18년 동안 50회 사직서를 냈으며 소수서원 그리고 도산서당을 나중에 건립을 하게 됩니다. 명종은 초현부 지탄이라고 하는 시를 지어서 이황이 오지 않는 이황을 애타게 기다렸다. 그런 얘기고 선조에게는 무진 육조서와 성악 10도를 바쳐서 이제 가르치고자 했다는 얘기죠. 70살이 되자 선조의 권유를 뿌리치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평소 퇴계에 학문하는 자세는 권위나 편견을 두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강요하지도 않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고봉 기대승과의 사당 칠정론은 조선의 성리학 자체가 한 차원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성률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